공감형이랑 조립하는 3300 X X X. 이거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이 조립은 했는데 이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고수들을 위한 조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굴 위한 조립인가요 이게? 거의 초보? 그렇죠. 진짜 초보를 위해서 이거를 뭐 언박싱해서 이 제품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조립하는 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케이스를 딱 만나면은 일단 옆에 뚜껑을 제거를 한 상태이긴 한데 케이스는 뭐 종류별로 있겠지만 저가형 케이스인데도 이거 엄청 잘 나왔어. 사실상 옆에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 전면 쿨러 전면 쿨러가 존재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파워를 먼저 조립할 건데 이게 정말 초보자를 위한 거라서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파워형 나사는 어떻게 생겼죠? 육각입니다. 헤드가. 맞아요. 그게 정확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나사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육각형 검은색이나 은색이나 원래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봉지에 그렇죠. 딱 들어있습니다. 검은색 육각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색보다. 근데 여기는 검은색 육각들이 4개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파워가 하단형이 있고 상단형이 있어요. 그죠? 네. 브랜드마다 다른 거고 네. 모델마다 다른 거라서. 케이블 타이는 너무 너저분해 보여갖고 몇 개만 케이블 타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로 갈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구멍을 제일 가까운 구멍에 파워를 선을 다 빼줍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초보자들이 잘 못 끼는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좀 잡아주고 한 구멍에 꼽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좀 꼽아주셔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한 손을 이렇게 받치고 타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나사구멍 맞추는 게. 그렇죠. 배로 이렇게 살짝 받쳐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배를 찍어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뭐. 드라이버 것도 다시. 자, 이렇게 가서, 가도록 하고요. 자, 1, 2, 3, 4. 그리고 사실상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스위치인데 여기 켜진 건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윙크하는 게 켜진다는 거 일단 꺼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워 장착을 했습니다. 미리 다 뜯어놓으면은 가장 베스트죠. 그죠? 네. 베스트인데 아예 그냥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은색이 있습니다. 은색. 이게 정식 명칭이 뭐죠? 백패널입니다. 백패널. 메인보드 백패널. 백패널은 좀 날카로우니까 좀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튀어나온 게 이건 좀 없는 제품이네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꼭다리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다면 좀 제껴 주셔야 돼요. 그죠? 네. 보시면은 안 제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랜선이 안 들어가요. 네, 랜선이. 나중에 조립이 끝나고 나서 랜선이나 그래픽 카드에 있는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제껴주고 깨끗한 상태가 되고 이런 칸막이들은 상관은 별로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뽀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뒤로 제껴주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지 말라고 가드가 다 튀어나와 있고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밖으로 가게 이것도 잘 못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쪽 밑에 쪽부터 걸쳐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쪽 이 부분을 걸쳐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꼽아주는 게 되게 베스트죠. 그리고 똑똑 소리나게 꼽아주시면은 되게 쉽고 편하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CPU 개봉합니다. CPU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게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서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잡아당기면 이 CPU가 같이 딸려 나와갖고 땅에 떨어져서 바로 AS, 바로 AS를 하거나 AS가 안 돼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PU를 먼저 옆에서 먼저 CPU를 꺼내줘서 안전한 데 먼저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물이 발라져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쿨러 밑에 써머를 발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써머리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CPU하고 쿨러하고 좀 더 밀착되게 하고 그 열을 빨리 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서 다시 메인보드로 가도록 할게요. 메인보드로 왔는데 메인보드는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가드 나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왜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쿨러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네 군데 나사형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고리에 걸 수 있게 나오는 고리형이 있어서 그거를 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걸 떼지 않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그 사제 쿨러가 사제 쿨러라는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순정이 그쵸? 아닌 순정 쿨러랑 사제 쿨러라고 말하죠. 네.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네. 요거같이 이제 제품을 CPU를 샀을 때 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요거를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장착이 갑니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제거하시고 이거는 이걸 따로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구매하기도 명칭도 좀 애매하고 네. 이건 되게 소중하게 버려주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서 다시는 안 쓸 수가 있어요. 같이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좀 다르죠. AMD CPU의 경우에는 CPU 핀들이 CPU 위에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인텔 CPU 같은 경우는 CPU 핀이 메인 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그래서 CPU를 AMD는 그렇죠. 훨씬 더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간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달라. 근데 이걸 스티커를 그죠? 얘기 들었죠. 네. 네. 이걸 케이스나 이런 데 붙여야지 여기다 붙이시는 분들이 그냥 있으셔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늘이 휘지 않게끔 이 사이드를 잡아주게 네. 돼요. 가드는 살짝 올려서 누른 다음에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올리면 안 돼요. 네. 완전히 올려주셔서 요 바늘들 요 구멍에 맞게끔 넣는데 이렇게 아무 방향으로 넣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이드에 번쩍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도 표시가 있긴 있어요. 같은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 모양에 맞춰서 CPU를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살짝 던져갖고 딱 넣으면 되는데 그 방법이 쉽긴 한데 그 명중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흔들어 보세요. 약간씩.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뭔가 걸린 느낌, 뭔가 찡긴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살짝 벌려서 이제는 완벽하게 장착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게 돼요. 이게 그죠?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거에 맞춰서 요것만 껴주시면 돼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사실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주는데 이걸 뭐 눌러서 낀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AMD 마크가 요 백패널에 있는 쪽 네. 이쪽으로 오는 게 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거랑 반대로 하게 되면 가끔 여기 램 슬롯이랑 간섭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꼭 눌러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CPU 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조립한 게 CPU이기 때문에 CPU 펜 요 달려 있는 거를 요 홈이 이렇게 있어요. 홈이 있어서 홈을 맞춰서 잠시만요. 홈을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램을 보면은 한쪽을 제껴주고 요즘에 이제 양쪽으로 제껴지는 애도 있고 네. 안 제껴지는 애도 있긴 있죠. 네. 껴져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되죠. 그죠? 똑똑똑 소리가 나서 딱 끼워주면 저절로 이 아까 눕혀놨던 게 저절로 서집니다. 이 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CPU와 램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닥의 파워선들이 있어요. 메인보드 전원, 보조 전원선을 보조 전원. 네, 보조 전원선을 먼저 빼요. 초보들이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랑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게 메인보드에 꽂아야 되고 어느 게 그래픽 카드에 꼽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파워들은 써 있죠. 그래픽은 PCI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요 옆에 글씨로 써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안 써 있으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비틀어 봤을 때 4개 다 갈라지는 애들이 있고 2개, 3개로 갈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죠. 메인보드를 끼기 전에 사실상 저는 이걸 먼저 넣어요. 네. 이거를 나중에 선정리하려고 하면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분리를 해줘서 빼버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의 세팅이 되겠죠. 네. 자, 메인보드를 이제 넣는데 뒤에 이거 없는 케이스는 없어요. 뒤에 이제 백쿨러, 그죠? 파워랑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메인보드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펜이라고 써 있습니다. CH의 펜. 이 부분에 껴주시면 되는데 얘는 3개인데 얘는 4개야. 많이들 헷갈리시지만 이 홈만 맞춰주시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홈만 맞춰서 미리 껴주시면 좀 또 수월하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좀 눈이 침침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끼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껴주시게 됩니다.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사실상 쿨러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을게요. 넣는데 막 긁으면 안 돼. 이거는 살짝 넣고 이 뒤쪽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 뒤쪽에 백패널 쪽에 이렇게 딱 맞아줄 때 맞아지고 연결을 하면은 됩니다. 메인보드 결착 나사는 이렇게 생긴 나사들이 되게 색깔 쓰고 있거나 UFO 모양이 되어 있는 이거 뭐라 부르시죠? 저는 접시 나사라고. 접시 나사. 요게 6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난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줘도 돼. 이렇게 밀어줘서 구멍에 맞게끔 여기는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보드를. 자, 이렇게 됐고, 자 아까 전에 이렇게 4개 넣었던 것 중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주 전원선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3.0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주 전원선은 제일 두꺼워요. 이거는 뭐 공통이죠. 다 이렇게 생겼죠. 뱀꼬리 마냥. 이 부분은 이제 제일 가까운 부분, 루트상 제일 가까운 부분에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선이 걸리적 안 거리고 좋겠죠. 이것도 뭐 끼는 요령은 넣고 그냥 딸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어주시고 딸깍 해주시고 선은 최대한 바깥으로 빼주시면은 수월하게 됩니다. 나머지 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선이랑 케이스 선들이랑 분리를 해주고요. 4핀 전원선을 모양에 맞게끔 케이스 쿨러 선 전원선이랑 연결하고요. 다행히 한 방에 맞네요. 3.0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 선입니다. 케이스 선을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건 홈이 있어요. 사실상 그죠? 홈에 여기도 홈이 있고요. 자, 홈을 맞춰서 뽑아주시면 그리고 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해주시면 안쪽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보들이 되게 이제 가장 무서워라 하는 부분이 있죠. 케이스에 달려있는 이 많은 선들 이거 어떻게 연결해 하시겠지만 이것도 다 규칙이 있고 다 공통입니다. 보시면은 선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으니까 밑에 쪽으로 선에다가 이렇게 댈게요. 리셋이랑 파워를 먼저 찾습니다. 파워선은 프론트 패널이라 써져 있는 파워 스위치, 파워부터 꺼볼게요. 파워를 위에 부분에 리셋. 이게 잘 봐야 돼. 한 칸을 빼놓고 한 칸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한 칸 빼놓고 뽑아주시게 되겠죠. 그리고 HDD LED는 꽂아주시면 됩니다.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HD 오디오 사실상 저희가 이게 TV라고 하면 TV지만 이 H 오디오라고 써 있어요. 써 있고 메인보드에 써져 있는데 보면 여기
막혀 있어요. 그쵸? 구멍이 여기 보인다는 분 하나가 좀 작게 돼 있죠. 좀 막혀 있는 건데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똑같이 핀이 하나가 없어요. 그 막혀 있는 부분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글씨들을 보면은 써져 있고 설명 매뉴얼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USB 이걸 꽂아도록 할게요. 뒤쪽 케이스 그래픽카드 뽑으려면 뒤쪽 케이스에 이렇게 막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픽카드 그죠?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게 되겠네요. 장착한 그래픽카드에 연결을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까지 이제 연결이 완료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하드디스크. SSD는 저는 여기다 장착할 생각이에요. 자,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빠바바바바 연결한 상태에서 일로 나와서 보시면은 이 기역자 부분이 항상 안쪽이에요. 모이는 부분에 있더라고요. 항상 그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기역자 부분이 되어 있는 서타선은 여기 여분의 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죠. 어떤 나사를 사용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접시 나사입니다. 네. 하나 더. 일단 대각선으로 먼저 꼽게 될 거예요. 그쵸? 조립은 아직은 뭐 엉망이지만 뭐 정리는 안 됐지만 요 정도까지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작동하는 데는 뭐 무리는 없죠. 네. 그죠? 안녕하세요, 용언니입니다. 오늘 조립 초보분들을 위한 컴퓨터 조립을 알아보았는데요. CPU는 AMD사의 3300X와 삼성전자의 DDR4 8GB 메모리, 에즈락 A320M DBS 메인보드, 에이폭스사의 GT730 그래픽카드, 마이크로닉스사의 256GB SSD, 오아시스사의 파워 등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무용 컴퓨터로 적합한 이 구성은 현재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 구성보다 더 나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이나 부품 구성의 이유, 그리고 선정리 등은 다음 편의 B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상 용산 애니였습니다.